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이런 제로 칼로리 사이다 아니면 음료수 이런 거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 먹어도 괜찮다 였습니다. 그전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대답이 완전 뒤집어졌죠.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해가 되는 걸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도 11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먹어도 괜찮다 였습니다.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였죠.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고요.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는 음료들이 보리차, 생수, 토닉워터 등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완전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2021년 12월 14일부터 이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제로콜라와 당뇨는 상관없는 게 맞냐? 아니다. 그전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대답이 완전 뒤집어졌죠.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현재 제로콜라가 설탕이 아닌 인공 감미료를 써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이거는 그냥 현 상황을 표현한 거라 크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인공 감미료를 쓴다고 해서 혈당이 개선되거나 체중 감량이 된다는 건 증명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제로칼로리 인공 감미료 해서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좋아지거나 체중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런 걸 기대하지 말아라, 아직 증명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더 나아가서 인공감미료 음료도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 보시면 그냥 물을 권유하고요. 또 여섯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설탕 음료수 줄이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이런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칼로리 음료수를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겉으로만 보면 대답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냥 완전히 반대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 8장 의학영양요법에 따르면 총 열량이나 탄수화물 섭취에 제한이 없는 인공감미료 사용의 이득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해가 되는 걸까? 자, 대한당뇨학회에 따르면 알려진 유해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인공감미료가 든 음료도 모두 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즉 해가 되는지도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료 지침의 결론을 보면은 설탕, 꿀,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탄산음료 또는 스포츠 음료, 커피, 차, 카카오 음료, 자체적인 담량량이 높은 과일 주스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했다면 이를 중단하거나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인공 감미료를 단기간 사용하면 당류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이득도 손해도 완전히 밝혀진 게 아직 없으니까 아직 좀 불분명하니까 그냥 물을 먹어라, 이 이야기고요. 단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한 번에 끊기 어렵거나 끊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마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첫 번째 말했던 답변이랑 그렇게 다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한당뇨학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수정 전 내용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된 권고안의 제시이자 독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그 전에 말한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수 완전 먹어도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좀 바꿨다는 거죠. 자, 사실 살빼남도 2년 전쯤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2년 전에 말씀드린 결론이 이미 지금 바뀐 지침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제로콜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오르거나 딱히 해가 된다고 알려진 것은 없다. 따라서 적절히 드셔도 된다. 다만 장기간을 오랫동안 과량을 먹었을 경우 이게 세균총의 변화라든지 식욕 증가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적당량만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당뇨병 진료 지침도 잘 보시면은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은 좀 신경 써서 조금만 소량만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의학이든 뭐든 세상에 완벽한 학문은 없고요, 항상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항상 최신 지견을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예전에 말했던 게 조금 바뀌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저 당뇨학회에서 이 제로콜라에 대한 말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따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당뇨학회에서 그냥 마음껏 마셔도 된다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제로콜라를 물처럼, 그냥 완전히 물처럼 드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로콜라는 너무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말 많이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씩 먹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걸 장기적으로 완전 물처럼 드시지는 말라는 거죠. 자, 칠성사이다 제로, 칠성사이다 플러스, 나란드 사이다, 스프라이트 제로, 이렇게 4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문제의 제품,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집어넣고, 어우, 뭐?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